과제 한번 좀 펴봐. 잠깐 확인 좀 하게. 뭔데? 에이. 자연이 어제 오지 않았었니? 그건 다른 거 같아. 오늘 학원 다른 걸로 착각했어. 학원에 다른 걸 착각한 게 무슨 말이야? 국어학원 간때 어제 숙제 한 거. 다 했어? 응? 약간 대충 좀 많은데? 아, 왜 채점들을 학원으로 와서 하는 거야? 숫자에 답변은 집에서 하고 와야지. 못한 거야, 안 한 거야? 못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고. 겨울방학 좀만 더 열심히 하자니까. 안 한 거잖아. 뭐 자꾸 왜 못했다고 하는 거야? 안 한 거면서 다들. 미루지도 않네. 조금씩만 더 열심히 하자. 미루지 말고. 자, 한번 시작해볼게. 과제 한 부분이랑 못한 부분도 질문할 것들 있으면 질문하십시다. 얘들아, 시작하자. 44페이지 보세요. 44페이지 봐. 44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44페이지 질문. 넘어가. 넘겨보세요. 45페이지. 352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도 우리 지수 단원 공부할 때 이렇게 생긴 유형 본 적 있어. 얘들아, 이런 모양으로 생긴 문제들 있지. 이거 풀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긴 유형 나오면 바로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분모와 분자에 2의 x의 모양을 곱해가지고
모양을 변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어. 얘를 2의 x제곱분의 1로 바꿔서 범수처럼 계산하면 되긴 할 테니까. 칠판 봐. 근데 그거보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작해볼게. 봐봐. 이거 공부해주면 2의 2x 맞지? 그 다음 이거 분배하면 2의 x 빼기 x제곱이 될 거니까 2의 0제곱 돼서 1이 될 테고 분자도 마찬가지 2의 2x 더하기 1이 되겠죠. 이게 지금 3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어차피 분모 문제에 똑같은 처리를 했으니까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치환, 사실 치환까지 할 필요 없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x-를 넘겨서 정리한다면 1차 방정식을 풀지 않았을까? 그거랑 똑같은 문제야. 어차피 지금 내가 모르고 있는 값이 2의 2x라고 하는 녀석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마찬가지 분모 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넘겨서 1차 방정식처럼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지금 누군가가 치환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걸 A라고 치환해서 풀면 좀 더 편하게 풀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으니까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풀면 그만이 문제를 꼭 치환을 이용해서 풀어야 될 이유까지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갑니다. 좌변 분자는 2의 2x제곱 더하기 1이고 우변은 넘겨서 얘랑 곱할 거니까 3 곱하기 2의 2x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곱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 2의 2x제곱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2의 2x제곱 3개에서 마이너스 1개짜리를 더할 거니까 결과는 2 곱하기 2의 2x가 될 거고 천천히 따라와. 얘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얘랑 계산하면 얘처럼 만들어지겠죠. 또 마이너스 3은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1과 계산돼서 4가 될 테고 결국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352번 문제는 얘처럼 정리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어.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지수방정식의 모양이 만들어진 게 맞지. 선생님이 말하는 기본적인 문제라는 건 무슨 뜻이야? 좌변과 우변을 전부 다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야. 그럼 좌변은 2에 1제곱과 2x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2x 플러스 1제곱이 될 테고 우변은 4니까 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는 2x 플러스 1이 2가 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겠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수에서도 했었던 이 풀이를 기억을 하자. 문제마다 푸는 방법이 바로바로 떠올라야지만 쉽게 풀 수 있는 거지. 문제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고민하는 건 그 문제를 풀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지만 수학은 모든 것들이 다 암기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푸는 방법조차도 외워야 되는 게 수학이라고. 그래야 시간도 절약하고 문제도 해결할 거 아닙니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찾지를 못하면 어떻게 풀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 계속할게. 45페이지 질문 더. 5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자, 그럼 넘겨봅시다. 46페이지 질문. 46페이지 질문. 60. 462번 가볼게. 시작합니다. 362번.
시작합니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부르겠고. 생각하지 마. 자, 갈까? 자, 그럼 지금 이 문제 당연히 치환 생각하고 있는 거 맞을 거야. 3의 x제곱을 잠깐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할 수 있는 식은 얘가 3의 x제곱을 제곱한 게 9의 x제곱일 테니까 t의 제곱부터 시작할 테고 7t 될 테고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듯이 중요한 게 있어. 간다.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은 x에 들어갈 값을 말하는 거야.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당연히 x의 값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치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방정식은 t의 값을 찾는 거거든. 이 녀석의 두 근은 t의 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뭐냐, 이 방정식판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얘는 알파 베타가 근인 녀석이 아니야. x로 만들어져 있는 방정식의 x자리가 알파 베타인 거지, 문자를 바꿔서 t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의 두 근은 얘야, 얘. 이 값이란 말이야. t가 이 방정식의 근인데 t가 사실은 이 녀석이었잖아. 그리고 x에 들어가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알파하고 베타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t에 어울리는 정답은 3의 알파와 3의 베타가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이 방정식의 두 근은 t의 값이다. t의 값이다. 근데 t가 누구냐? 3의 x제곱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말했어? x에는 알파하고 베타를 넣어야지만 성립한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t값은 3의 알파제곱과 3의 베타제곱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겠죠? 그럼 마지막은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먼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7. 그 다음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될 테니까 9가 된다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여. 깔끔하게 인수분해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럼 질문을 봤더니 질문이 뭐냐, 9의 알파 더하기 9의 베타를 찾아달래. 그럼 이제 보이니? 이것도 얘가 뭔데? 이 녀석을 전체 제곱한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다 보면 얘 모양이 나오죠. 물론 이걸 전개하면 얘 말고 추가로 나오는 게 있어. 그거를 빼주면 되는 거라서 완전 제곱식의 변형식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을 전체 제곱으로 계산해주고, 그러면 얘를 전개했을 때 3의 2알파가 9의 알파, 3의 2베타 제곱이 9의 베타가 될 거라서 똑같은 모양이 나오지만 대신 요거 곱한 거의 2배가 더 나오지, 그걸 빼주면 되잖아.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건 완전 제곱식의 변형식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정답을, 이거 7이라 했으니까 7의 제곱에서 9의 2배를 뺀다는 얘기. 18을 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최종 정답을 31이라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어요. 틀게 하시고. 자, 그럼 선생님이 잠깐 빼놨던 36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과제에서 빼긴 했었는데,
자,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자. 363번. 4의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k는 0이 잘 봐야 돼.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조건이 붙었어. 답이 두 개가 있어야 돼. 됐죠? 그럼 이 문제도 당연히 뭐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 치환부터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치환할 거야. 잘 들어야 돼. 2의 x제곱을 지금부터 t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는 0이라는 녀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문제가 원하는 답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방정식도 답이 몇 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얘들아 이거 누구의 값 찾는 문제야? t 값 찾는 거야. x에 들어가야 되는 답이 두 개라고 그랬거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답이 두 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답이 두 개가 되려면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답이 두 개가 되려면 t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도 두 개가 있어야 돼. t가 누구일 때 계산해서 x값 하나 나오고 t가 또 다른 누가 될 때 이거 계산해서 x값 또 찾게 될 거니까 x값 두 개 얻고 싶으면 t값도 두 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맞아? 2차 방정식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조건 하면 뭐 가지고 문제 풀면 되지? 판별식. 맞아. 판별식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 판별식이 0보다 어떠면 되는 건데? 판별식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 맞아? 맞아? 그래서 일단 얻을 수 있는 결론은 k가 4보다 어떻다? k가 4보다 작다가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쉽지만 얘는 정답이 아니야. 이유 말할게. 왜 이렇게 되느냐? 칠판가 지금 이게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가 되는 조건이라고? 두 개가 되는 조건이야. 잘 들어. 그럼 만약에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이 방정식의 두 근을 판별식이 0보다 커서 두 근을 갖게 되는데 만약 나오는 답이 잘 들어봐. 마이너스 2라는 답과 8이라는 답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답 두 개 있는 거 맞지? 서로 다른 두 실근 조건이니까 정답 두 개 있는 거 맞아. 근데 문제가 있어. 우리는 t를 찾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를 찾고 싶은 거? x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럼 t값 찾았으면 다시 x를 찾기 위해서 t 대신 누구를 다시 집어넣어줘야 되는 건가? 2의 x제곱을 넣어줘야 되는 거지? 2의 x제곱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보입니까? 이거 답이 누구야? 3. 이거 답 어떻게 되지? 이거 답 누구예요?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온다고. 분명히 t값은 두 개가 나온 게 맞지만 t값은 두 개가 나온 게 맞지만 그 t값 두 개에 각각에 대응될 수 있는 x값이 어떤 애는 나오고 어떤 애는 나오지 않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t값은 두 개가 맞지만 이 방정식에 집어넣을 수 있는 답은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얘 치환했어. 그런데 얘 지수함수로 따지면 밑이 1보다 큰 함수니까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야. 그리고 이 증가함수의 치역은 무조건 누구보다 큰 것만 나온다? 0보.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입니다. 얘를 t로 놨을 때 이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값은 기본적으로 0보다 큰 값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x값 두 개를 원하면 t값도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t값 두 개가 전부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만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가져야 되느냐? 두 근 모두 양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두 실근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얻게 될 t값 두 개가 전부 다 양수가 되어 있어야 돼. 양수가 되어 있는 두 개 답이 들어가야 첫 번째 양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x값이 나오고 두 번째 양수답을 이용해서 두 번째 x값이 나오게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려고 숙제에서 뺐던 거야. 단순히 서로 다른 두 실근 조건이니까 치환했더니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답이 두 개 나오면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된다? 그걸로 끝낼 수가 없다는 거지. 답이 두 개인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두 개의 답이 모두 양수가 돼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 그래서 얘들아, 두 근 모두 양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근의 합도 양수가 돼야 되고 두 근의 곱도 양수가 돼야 되는 거겠지? 양수끼리 더하면 양수가 되는 거고 양수끼리 곱하면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는 판별식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판별식만 가지고 해결하면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답은 양수가 나오고 어떤 답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음수가 나오는 답에 대해서는 x값이 나오질 않아. 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x에 넣을 수 있는 답이 두 개가 되게 해주고 싶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조건뿐만 아니라 두 근 모두 양수가 될 수 있도록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모두 양수가 되는 조건. 그럼 얘들아, 두 근의 합부터 이거 근거계수만 있으면 두 근의 합 얼마지? 4. 4는 이미 양수 만들어져 있네. 오케이. 여기는 끝났어. 할 필요 없어. 그럼 마지막 두 근의 뭐?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이 근거계수 연결이면 얼마인데? K죠. 그 K도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커야 된다. 그래서 결론. 이 문제의 정답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조건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모두 양수가 된다는 조건을 같이 적용해야지만 정답이 완성된다. 따라서 최종 정답은 4보다 작다가 나온 이것만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얘는 이미 만족됐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 이것만 챙기면 되는 거겠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보다 작다가 아니라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필기 잘 하시고 기억하자. 지수를 치환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그 치환을 통해서 계산될 문자는 무조건 양수답만 나와야 돼. 양수답이 나와야 x값도 나오는 거야. 얘가 계산된 답이 음수라고 한다면 음수를 집어넣어봤자 어차피 x는 나오지 않아.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아무리 t가 두 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t를 결과물로 해서 찾게 될 x값은 두 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두 개의 답이 모두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걸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이번에 바뀌게 될 대수 교과서를 선생님이 보지는 못했어. 근데 작년까지 원래 교육과정에 있는, 원래 이게 지금은 대수지만 옛날에는 수1이라는 과목이었거든. 수1에는 각 학교 교과서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연습 문제건 아니면 뒤쪽에 또 별도 문제건 간에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풀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지만 하는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푸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 연습 많이 해야 될 거고. 네, 필기해 놓으시고 한 번 더 물어볼게. 46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그럼 넘기자. 47페이지 질문. 70. 70 몇 번?
72번부터 시작해볼게. 이거 하고 질문 다시 받는다. 자, 집 한번 봐줄래? 연립 부등식이니까 두 개의 부등식의 범위 찾아. 그리고 찾은 범위의 공통 부분을 정답으로 말하면 돼. 먼저 첫 번째 부등식 풀어볼게. 첫 번째 부등식 완전 쉽네. 밑이 둘 다 얼마예요? 5. 그럼 지수함수로 따지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그럼 밑도 같고 밑이 1보다 큰 거 확인했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는 거 맞아? 지수끼리 비교할 건데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야 되지? 그대로 놔야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보다 큰 거 지키면 이거 만족되는 거야. 증가함수는 큰 걸 넣었을 때 큰 답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왼쪽은 x를 넣은 거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을 넣는 건데 어쨌든 좌변 쪽이 답이 크게 나오려면 집어넣는 x가 우변에서 넣고 있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보다 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벌써 1번 답은 나왔어. 암산해봐. x는 크다 작다? 크다. 얼마보다? 3분의 1보다 크다. 끝났습니다. 조금 이따 2번 부등식 정답 구하면 쟤랑 같이 공통부분 찾으면 돼. 2번 찾으러 가. 2번 뭐 해야 되는데? 2번 당연히 치환. 얘들아 2번은 당연히 치환해야지. 2분의 1의 x제곱을 치환할 거야. 이거 t로 놓을게. 그럼 t로 치환했을 때 식 좀 불러줄래? 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 몇 차 부등식 됐어? 2차 부등식 됐어. 찾으러 갈게.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인수분해 어떻게 돼? t-8하고 t 플러스 2로 되는 거 맞습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0보다 작은 쪽 찾는 거니까 정답 뭐라고 말해야 돼? t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맞아. t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그런데 우리 t값 찾는 문제야? x값 찾는 문제야? 그럼 치환해서 사용하기로 했던 t에 대한 범위를 완벽하게 제일 깔끔하게 찾아냈으니까 그 t를 다시 누구로 돌려? t를 누구로 돌려야 돼? 2분의 1의 x제곱으로 돌려야겠죠. 그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8보다 작은 것만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거든. 됐습니까? 됐니 안 됐니? 그럼 우리 이거 또 풀어야 돼. 여기 봐. 이것도 풀어야 되고 이것도 풀어야지만 x의 범위를 찾을 수 있어. 먼저 여기 1번이라고 할까? 1번 정답 뭡니까? 요 왼쪽과 가운데 거를 이용해서 만든 부등식의 정답은 뭘까? 공부 좀 해라. 지난번에 했는데 바로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 아무거나 넣어도 다 돼. 아무거나 넣어도 다 돼. 왜?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큰 답밖에 안 나와. 양수밖에 안 나온다고. 양수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게 무조건 맞는 말 아니야? 답이 안 될 때가 없다고. 항상 성립하는 내용이야. 항상. x에 뭘 넣어도 상관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돼. 다 되는 거니까. 여기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여기만. 얘들아 여기를 가지고 이거 정답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마이너스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 바보 같은 짓이야. 그냥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뭔가 정답을 찾으려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럼 여기 두 번째만 풀면 되겠네. 두 번째 풀어갈 거야. 2분의 1의 x제곱이 작다. 얘들아 8도 밑 2분의 1로 바꿀 수 있니?
이거 2분의 1의 몇 제곱이지? 2분의 1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야. 선생님 저는 이거 2분의 1로 바꾸는 것보다 차라리 얘를 2로 바꾸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렇게 해. 밑 2로 바꾸고 싶은 친구들은 2로 바꿔. 나는 여러분들 연습 좀 시키게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것도 계속 좀 시켜보고 싶어서. 어차피 밑이 1보다 큰 거는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을 테니까 나는 계속 0과 1 사이로 연습을 시켜보려고. 그럼 둘 다 밑 2분의 1로 같아졌어. 그럼 뭐만 비교해? 누구끼리 비교해 준다는 거야? 지수끼리 비교하면 돼.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야 되지?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야 돼? 바꿔줘야겠죠. 왜?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함수로 따지면 감수함수잖아. 이거 감수함수야. 감수함수는 얘가 더 커야 된대. 얘가 더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 x보다 마이너스 3이 더 작은 수가 돼야 돼. 작은 수를 넣어야 커지는 게 감수함수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정답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부등호 방향 바꿔서 크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얘하고 얘를 합치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겠네. 그래서 최종 정답은 얘들아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분의 1보다는 작다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얘기겠어요. 또 잠깐 간단하게 필기 좀 할래? 자, 우리 계속 가볼까? 47페이지 질문 더. (47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그냥 넘겨도 되겠어요. 자, 그럼 넘겨서 48페이지 질문. 8페이지 질문 73번이요. 73번 먼저 가볼까? 얘들아, 이 녀석의 해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랍니다. 이 지수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네. 오케이? 근데 이 문제 풀 때 또 뭐 해야 돼? 치환해. 얘들아, 치환할게. 나 지금부터 3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pt 플러스 q가 되는 거고 이게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겠지. 맞아 얘들아? 몇 차 부등식? 2차. 여기 잘 봐. 문자가 너무 많아서 헷갈릴 수 있어. 그럼 선생님은 2차 부등식 그래프를 풀 거거든?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죠. 그럼 정답은 여기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쪽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맞아? 한 번만 대답해 줄래? 칠판 보고. 이 정답은 누구의 범위 찾는 정답이야? 맞아. t의 범위 찾는.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 여기를 바보같이 마이너스 1하고 2라고 생각을 해. 마이너스 1하고 2가 들어가는 문자는 x야, x. 이거 x가 어디 있어? 여기 x가 어디 있습니까? t를 찾는 거지. 맞아? 그래서 잘 봐.
x에 들어갈 정답이 누구라고? 마이너스 1과 2라고 그랬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만들어질 함수의 두 절편은 칠판 봐. x에 들어갈 숫자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야. 그러니까 t에 들어갈 숫자는 t에 들어갈 녀석은 3분의 1의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의 2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은 t의 범위를 찾는 거고 t의 범위를 찾아서 x를 찾는 건데 그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t에 집어넣을 숫자는 마이너스 1과 2가 아니라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과 3분의 1의 2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얘는 얼마니? 얘는 얼마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9분의 1과 3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진짜 풀어볼게. 봐봐. 거꾸로 한번 유도해보자. 이거 여기가 9분의 1이 되고 여기가 3이 되면 이거 0보다 작은 거 찾는 거니까 t의 범위 누구와 누구 사이에 나오지? 9분의 1과 3 사이 나오는 거 맞습니까? 맞아? 그럼 t가 누구였어? 3분의 1의 x야. 그럼 9분의 1은 뭔데? 3분의 1의 제곱. 3은 누군데?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밑이 다 같아졌어. 그래서 x는 밑이 같아졌는데 0과 1 사이에 미치니까 지수끼리 비교하는 와중에 부동호 방향을 바꾸겠지? 그래서 여기 2,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고 했던 답이 나오게 됐던 거예요. 맞아요? 천천히 생각해봐. 아까 지수방정 할 때도 했잖아. 치환하면 문제가 말하는 답하고 치환해서 말하는 답의 모양이 바뀔 수밖에 없어. 치환했잖아. 아예 문제의 종류가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답의 모양도 바뀌는 거야. 답의 모양도 바뀌게 되는 거라고. 다시 봐. 그래서 이 t의 정답을 말할 때 사용해준 이 두 절편 자리 있지? 여기 절편과 여기 절편의 값이 마이너스 1과 2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하고 2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고 여기에 들어갈 값은 t 값이라고. 다시 칠판 봐봐. x에 집어넣을 숫자는 마이너스 1하고 2인 거고 이 절편에 들어갈 숫자는 t 자리에 들어갈 숫자라고. 그러니까 절편을 찾고 싶으면 x에다가 마이너스 1과 2를 넣어서 계산을 한 정답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주면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만 실제 문제가 원하는 해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근데 문제는 P하고 Q를 찾는 문제였던가? 그럼 찾으러 가자 얘들아. 여기 절편 누구? 몇하고 누구? 9분의 1하고 3이니까 이게 이 녀석의 사실은 두 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맞니? 그럼 이거 인수분해를 하지 말고 그냥 근거계수로 관계를 할게.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 얼만데? 근거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두 근의 합이 누구야? P야. 맞습니까? 그 P가 누구하고 누구 더한 거? 9분의 1하고 3 더한 거. 얼마 돼? 9분의 28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이 A분의 C니까 Q야. 그 두 근의 곱은 9분의 1과 3을 곱하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 3분의 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P는 9분의 28, Q는 3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사실. 그럼 P하고 Q를 더한 거에 9배니까 각각 9배 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이거 9배 하면 28, 이거 9배 하면 3. 그럼 28하고 3 더한 거니까 31을 정답으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숙제
숙제할 때 제일 어려웠을 페이지가 48페이지였을 텐데 48페이지를 다 그냥 뭐 못했다, 반쪽 남겨놨다 이래버리니까 여기를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길 바랬는데 자, 시작하자.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래도 잠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 줄 테니까 한 문제 한번 해보세요. 48페이지 374번 시작해봐. 374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지금 벌써 1월 중반 흘러가고 있어. 정신 차려야 돼.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해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어. 욕심 좀 가져보세요. 더군다나 내가 뭐라 그랬어? 너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동안 배워야 되는 수학 여러 개 과목 중에 제일 어려운 과목이 지금 과목이라고 그랬지. 대수라는 과목. 어느 단원 하나 쉽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단원이 없어. 지금 원장님하고 삼각함수 기본 공부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삼각함수가 쉽다고 느껴지는 사람 착각하지 마. 원장님이 지금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있어서 쉽게 느껴지는 거야. 그나마 조금 삼각함수 배울 때 도움 좀 되게 해주려고 삼각함수 가르쳐주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삼각함수 끝나면 나와 있는 수열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선배들 얘기 맨날 들을 때마다 들었던 얘기가 수열 때문에 미치겠다는 얘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차라리 지수로 그 삼각함수가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애들 많아.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많습니다. 지금 과목도 어려우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해야 되는데, 좀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내신 관리도 하고 싶고 뭔가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등급을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 겨울방학이라니까. 지금이야, 지금. 아직까지도 말로만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돼, 진짜로.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남들한테 욕먹을 정도로 욕심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주변에서 지켜보는 누군가가 쟤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혹시 선생님 말을 이해해서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으면 그냥 선생님 했던 방법 말했잖아. 따라해, 그냥.
힘들겠지만 매일같이 잠 3시간, 3시간 반씩만 자고 해봐. 공부를 그렇게 해봐. 난 정말 죽어도 깨어나도 고대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 성적이 안 됐어. 1학년 졸업할 때 담임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1학년 겨울방학식 하는 날 성적표 받으면서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 동규는 이렇게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 힘들겠다고. 너무 열받는 거야. 요즘 애들 말마다 나 긁히기도 한 것 같고 자존심이 팍팍 상하고. 그래서 했거든 나는. 여러분들은 뭔가의 목표가 없는 거야. 만약에 있으면 해야지. 그러니까 쌤이 보기에는 그냥 1학년 때 봤던 여러분들의 모습이랑 달라 보이지 않아서 하는 얘기예요. 숙제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이 숙제 얼마나 된다고 못하니. 이거에 2배, 3배를 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가 공부해본 적도 없으면서 잔소리하고 있고, 잔소리 해본 적도 없으면서 하는 말이면 잔소리지. 근데 선생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한 게 맞거든. 정말 거짓말 1도 보태지 않았어. 방학 기간 내내 절대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수학으로만 예를 들어도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기, 이건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선생님이 학원에서 푸는 교재랑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문제집에서 겨울방학 동안에 풀어제낀 문제집이 정말 솔직히 기억은 안 나는데 최소 4권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3권에서 4권 이상. 그랬더니 기분 좋은 변화가 2학년 되자마자 나타나는 게 선생님 눈에도 확 보였다고. 그러니까 전체 인생의 일부겠지만, 여러분들 대학 입시라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차지하는 인생에서 정말 미미한 부분일 수 있지만 당장 여러분들에게는 대학 입시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건 맞잖아. 욕심을 좀 부려봐, 욕심을. 어떻게 숙제를 완벽하게 한 사람이 한 명이 없어. 자, 시작할게요. 이것도 치환할 거야. 치환할 겁니다. 4의 x, 2의 x제곱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2의 x제곱으로 만들어버리면 차수가 너무 높아져. 얘 2의 x제곱을 하잖아? 그럼 2의 x제곱을 치환하면 t의 4제곱이 되어버리지. 나는 4차 부등식 푸는 것보다 2차 부등식 푸는 게 편하니까 지금은
2의 x로 만들어서 치환하는 것보다는 4의 x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맞니? 대신 요거 하나 뺄게. 요거 1제곱 어떻게 해야 돼? 4 따로 빼주면 되는 거 맞나? 그럼 치환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4의 x제곱을 t로 놓기로 할게. 그럼 얘는 t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4t, 얘는 플러스 2k가 되는 건데 이게 0 이상이 되는 걸 풀면 되거든. 됐나요? 그럼 잘 들어봐.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뭐였냐면 첫 번째 줄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는 말. 얘들아,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말은 이 녀석의 해가 모든 실수라는 얘기거든. 해가 모든 실수란 얘기야. x에 뭘 넣어도 다 된다며.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란 얘기야. x에 뭘 넣어도 다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치환을 했기 때문에 잠깐 적었다가 지워버릴게. 잘못된 해석이니까. 아, 얘가 모든 실수야? 그럼 이것도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되겠구나. 완전 정신 나간 생각. 얘가 모든 실수라서 얘가 모든 실수인 거 아니야. 얘는 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는 t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아까랑 비교해 볼게. 모든 실수가 적용이 가능한 건 여기야, 여기. 여기에 누구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 x에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다면 t는 어떤 값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얘기는 t에 누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얘기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해볼게. 이거 지수함수야. 및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맞아? 그럼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지금 4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 근데 x에 뭘 넣어도 된대.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계속 가는 거고 이쪽으로도 계속 가는 거야. 다 그릴 거야, 그래프를. 맞아? 그렇게 그렸을 때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떤 값인데? 0보다. 맞아, 0보다 큰 값이지. 이게 x의 모든 실수를 넣는다는 말과 t가 0보다 크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거하고 이게 같은 말이야. x의 모든 실수를 넣는다는 뜻은 t의 양수를 넣는다는 말과 같은 뜻.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의 해는 t가 0보다 크다라는 해가 나와야 된다는 걸로 해석해야지만 문제풀이가 된다는 뜻. 그래서 어려운 문제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과제 내면서 사실은 이 문제 못 풀 거 뻔하니까 빼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자는 마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집에서 고민해 볼 것 같아서 숙제를 일단 내봤거든. 근데 죄다 고민도 안 했어. 풀지도 않았고 다 비어있는 상태로 냅둬. 민재만 조금 끄적끄적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못 미치니까 자꾸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게 되잖아. 다 여러분들이 결국엔 여러분들 책임인 거야. 나중에 어떤 대학을 가게 될지 재수를 하게 될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기대한 거에 못 미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혹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시기를 잘못 보내서일 가능성이 높다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남아있거든. 그 시간 동안 그냥 미친놈 마냥 한번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얘들아 봐봐. 0보다 큰 쪽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 해가. 근데 여전히 이건 2차 부등식이니까 선생님이 그래프 좀 그려볼게. 여기 t축 잘 봐야 돼.
그리고 축의 위치가 누구냐면 2입니다. 2. 그리고 y축은 한 이쯤 있을 거고. 이때 얘를 축으로 해서 그리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잘 봐. 해가 뭐가 나와야 되느냐?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을 건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을 건데 그거의 정답이 0보다 크다가 나와야 된다고. 내가 포물선을 다 그릴 게 아니야. 다 그릴 게 아니라 어디만 그릴 거냐면 0보다 큰 쪽만 그릴 거야. 0보다 큰 쪽만 그릴 건데 그렇게 그린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면 된다는 얘기라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여기 그릴 필요 없어. 0보다 큰 것만 그릴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지. 그럼 0보다 큰 쪽을 그렸을 때 결과가 다 0보다 크게 나오는 게 맞는 거니까. 또는 이렇게 그려지는 것까지 허락이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것까지 허락이 됩니다. 맞지? 0보다 큰 쪽을 그렸더니 정답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온다는 말은 이게 해가 될 수 있는 게 맞다는 뜻일 테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얘네들처럼 그려지게 해주면 되는 거라서 뭐로 풀어주면 되겠어? 아, 그럼 결국 최소값이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얘들아 이거 꼭지점 누구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지? 2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야. 맞아? 그럼 2 넣었을 때 얼마 나와? 이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4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4. 2k 마이너스 4가 나오거든. 이게 꼭지점의 y좌표야. 그 꼭지점의 y좌표가 이러한 정답을 얻고자 한다면 0이 되거나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냥 대충 막 인수분해 판별식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서 하는 얘기야. 그래서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 된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한 번은 좀 연습을 해보자. 분명히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꽤나 있는 문제니까 요거 필기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375번 한번 시작해볼래? 375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라서 연습하기에 좋아 보이는 문제. 얘들아 미안한데 문제 좀 바꿀게. 376번으로 바꾸자고. 376번으로 바꿀게. 375번은 완전히 똑같은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다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방금 풀었던 문제 바탕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미안해. 376번으로 넘길게. 살짝 문제 모양은 달라졌지? 아까는 해가 모든 실수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부등식의 해는 0 이상이 해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
자, 시작해볼게. 일단 얘들아, 나 요거 2의 1제곱을 따로 빼놓을게. 그리고 치환할 겁니다. 2의 x제곱을 t로 놓게 되면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k가 0 이상이 되는 소리지. 그럼 또 잠깐 썼다가 지운다. 정말 멍청한 생각은 처음에 문제가 0 이상이 해라고 그랬거든. 근데 자기가 치환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이 녀석에 해도 0 이상이라고 놓는 친구들 말도 안 되는 거야. 누가 t의 범위가 0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x의 범위가 0 이상이라고 그랬지? 나는 지금 이제 문자를 t로 바꿨으니까 t의 범위 찾으러 가야 돼. 항상 치환하면 새로운 범위 찾아야 된다겠죠. 그래서 얘들아, 여기 좀 봐. x에 넣는 숫자가 0 이상이라는 건 여기에 0 이상을 넣는다는 얘기고, 나는 지금 이걸 찾고 싶은 거니까 볼래? 대답해 줄래? 여기 0 들어가면 얼마야? 1. 그럼 0 이상이 들어가면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맞지? x에 0 이상을 넣으면 얘는 2의 0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답이 돼. 지수함수로 보여줄게. 여기 좀 봐. 여기 2의 x 그렸어. 그런데 x에 집어넣어야 되는 숫자가 0 이상이래. 0 이상만 넣을 거야. 그럼 이 값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나올 테니까 x에 0 이상을 넣는다면 t는 2의 0제곱이었던 1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나오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원래 부등식의 해가 0 이상이라는 말은 지금 치환을 통해서 만들어낸 부등식의 해가 1 이상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t가 1 이상이 돼야 x는 0 이상이 되는 거야. 다시 보여줄게. 봐봐. t가 1 이상이 됐어. 그럼 t가 누구야? 2의 x제곱이잖아. 그럼 t가 1 이상이라는 건 2의 x제곱이 1 이상이라는 거고, 1은 2의 0제곱 말하는 거고, 니치 1보다 크니까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 유지하면 되는 거나, 이렇게 정답을 말하면 되는 거. 그래서 해가 0 이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이제부터 해석은 똑같아. 칠판 봐. 여기 t축, 여기 y축,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1. 여기를 축으로 해서 아래로 볼로 그릴 거야. 맞습니까? 아래로 볼로 그리는 거 맞아? 그런데 0보다 어떤 쪽을 찾는 거지? 크거나 같은 쪽을 찾을 건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어울리는 정답이 얼마 이상이 나오면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만족하는 정답이 누구 이상이 나오면 된다고? 1 이상이 나오면 된다고. 1 이상이 나오면 된다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면 되느냐? 선생님 그리는 거 좀 볼래? 이렇게 그려줘도 돼. 잠깐만. 이렇게 그려줘도 됩니다. 선생님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은 애들도 있는데요? 아니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는 거니까 그 정답이 1 이상이 나오려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있거나 말거나 1 이상부터 그리는 것만 0 이상이 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그려도 될까? 더 위에 있어도 돼. 그럼 어쨌든 이것도 1 이상인 쪽에서만 그래프를 그린다 했을 때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게 맞을 테니까. 맞니 얘들아? 에이, 맞긴 뭐가 맞아. 이렇게 그려버리면 답이 바뀌겠지.
답이 바뀌겠죠. 이거는 1부터만 양수가 되는 게 아니라 1의 왼쪽인 이런 애들도 다 양수가 되고 있으니까 답이 바뀌겠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죠. 왜 또 낚이고 그래? 정확하게 0 이상이라는 정답을 얻으려면 부등식에는 1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 1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은 반드시 이렇게만 그려져야 되는 게 맞아. 잠깐만. 0 이상. 0 이상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아, 선생님이 잘못 해석했네. 이거 해가 0 이상이란 말을 한 게 아니구나. 해가 0 이상이 0보다 작은 애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0 이상인 애에 대해서 만족하길 바랬던 거네요. 아니, 미안해. 해석을 잘못했네. 지금 0 이상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0 이상에서만 성립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이 있어도 되는데 어쨌든 0 이상에서는 성립하게 해달라는 얘기였던 거네. 아, 미안해.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되는 게 맞겠네. 여러분들이 먼저 눈치챘던 건가? 이것도 정답이 되는 게 맞겠네. 그럼 어찌됐든 이쪽이든 이쪽이든 1부터 그려지는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 정답 되는 게 맞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 누구? 1 더하기 2 더하기 k가 1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0이나 양수가 되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따라서 이거를 만족할 수 있는 k값 중에 제일 작은 수는 마이너스 3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어요. 아까 과제에서 빼놨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한 번에 이해하길 바라는 거 아니니까 열심히 복습해서 그래도 감을 조금이라도 익혀놨으면 좋겠어. 나중에 또 하면 되잖아. 지금 당장 누가 이렇게 어렵다고 선생님이 입 밖으로 내뱉은 문제 잘하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 하지만 나중에 필요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더 연습하기로 하고, 당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되죠. 앞쪽에 차라리 쉽게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 못 풀고 있잖아.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일단 봐도 돼. 완벽하게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계속 공부하기로 맘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 37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377번.
그래도 저때 개인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7번 볼까? 요 기준이 있대. 두 번째 줄부터 시작해보자. 몇 마리로 출발해서 10마리로 출발해서 몇 시간 지났다고? 몇 시간 지났어? 두 번째 줄 봐. 4시간 지났어. 4시간 지났습니다. 그럼 x에다 뭐 넣어달라는 얘기야? x에다 4 넣어달라는 얘기야. x에다가 4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10마리로 출발해서 4시간이 지났을 때 만들어지는 이 뭐 미생물이야? 박테리아 수야 이게. 문제가 설명했잖아. 10마리를 시작해서 x시간이 지나면 이만큼의 마리수로 증가한대. 그걸 가지고 바로 문제에서 4시간 지났대. 그럼 여기다 4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박테리아 수가 몇 마리가 됐다고? 이게 160마리가 됐다고. 선생님이 자꾸 여러분들한테 경고하는 건 이거야. 왜 문제를 읽고 이걸 못 만드냐 이거야. 왜 못 만들어? 한글을 못 읽는 거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아니잖아. 이건 당연히 편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결론 A의 4제곱이 나누면 16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만 해결할 수 있나? 이거 맘만 먹으면 얘들아 이것도 쓸 수 있지. A의 제곱이 4라는 거. 맘만 먹으면 A가 2라는 것도 알 수 있긴 해. 이것까지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냅둘게. 여기까지만 냅둘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 몇 마리로 출발해서? 10마리로 출발했어. 근데 몇 마리가 돼야 된대? 1280마리가 돼야 된대. 그러려면 몇 시간이 지나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 맞아? 그 몇 시간을 나는 그러면 T시간 후라고 얘기할까? 이걸 찾는 거라면 그럼 얘를 문자로 잡아야지. 그럼 T시간 후에 만들어지는 마리수는 뭐가 돼야 돼? 10? A의 T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몇 마리를 만들고 싶다고? 1280마리를 만들고 싶대. 그래서 A의 T제곱이 128이 돼야 됩니다. 맞니 얘들아? 그래 안 그래? 이거 아까 해놓을 걸 그랬네 그치? 하자. 16은 2의 몇 제곱? 4제곱. 그래서 A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A가 2. 그럼 마무리는 2의 T제곱해서 128이 되길 바라는 문제였던 거니까 128은 2의 깔끔한 거듭제곱 맞네. 몇 제곱? 그래서 정답 7시간 후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오늘 수업 마무리할까? 집에 가서 복습들 좀 잘하고 과제 따로 내지 않을 테니까. 대신 클리닉 교재 혹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마 대부분 조금 밀리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도 좀 빨리빨리 메꿔낼 수 있도록 하고. 그것만큼 또 좋은 복습거리가 없잖아. 마지막 문제 379번 시작해보세요. 문제 천천히 읽고 제발 식 좀 만들어봐.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암호문 해독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자, 같이 가볼게. 문제 읽었죠? 세균 A는 1시간마다 2배씩, 세균 B는 1시간마다 4배씩 된답니다. 그리고 세균 배양기에 세균 A를 처음에는 1마리, 세균 B는 2마리 넣었대. 맞아? 그럼 1시간마다 세균 A는 계속 2배씩, 세균 B는 계속 4배씩 증가할 거야. 맞니? 그때 그렇게 배양기 안에 들어간 세균 A와 B를 합쳐서 몇 마리 이상이 되게 해주고 싶다고? 136마리 이상이 되게 해주려면 몇 시간이 지나야 돼? 그 몇 시간을 나는 X라고 놓을게요. 찾는 게 이거니까. 세균 A 몇 마리로 출발했지? 1마리로 출발했어. 대답해봐. 1시간 되면 몇 배? 1시간 되면 2배. 2시간 되면 2시간 되면 또 2배니까 4배 되는 거 맞아? 3시간 되면 또 8배 될 거니까 4시간 되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근데 몇 시간? X시간이면 세균 A는 1마리로 출발해서 2의 몇 제곱? X제곱배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시간마다 2마리, 4마리, 8마리, 16마리, 32마리, 64마리 이렇게 갈 거니까 그 다음 B는 몇 마리로 출발했어? 2마리로 출발했고 1시간 지나면 4배 2시간 지나면 16배 3시간 지나면 64배 4시간 지나면 256배 X시간이 지나면 4의 X제곱배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 2의 X제곱과 2 곱하기 4의 X제곱을 더한 게 X시간이 지났을 때의 세균 A와 B의 합이 될 건데 그 합이 얼마 이상이 되도록? 136 이상이 되도록.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맘만 먹으면 천천히 고민하고 맘만 먹으면 반드시 나는 여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로 난 보고 있거든. 여러분들. 왜 자꾸 화가 나는 거야? 해보지도 않으니까 숙제도 안 해오고 그러니까 그럼 방법은 치환인 거 맞니? 치환할게. 누구 치환할 거야? 2x 잠깐 t로 놓자. 그럼 정리할게. 이거 2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36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프로 풀 겁니다. 어디로 블록이니? 아래로 블록이고 인수분해 선생님 좀 도와줄 수 있어? 누구하고 누구로 될까 이거? 8하고 마이너스 8하고 그럼 요렇게? 그럼 되네. 마이너스 16에다가 17이니까 1 되는 거 맞겠죠? 그리고 8, 7, 56, 8, 1은 8 136도 맞네. 그래서 절편 두 개가 누구냐?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7 하나는 8 찾는 거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정답 찾을게. t는 마이너스 2분의 17보다 작거나 같던지 아니면 t는 8보다 크거나 같던지. 왜? 문제가 여기 찾는 거였으니까. 근데 나는 찾고 싶은 게 t가 아니라 x였어. 그래서 t 깔끔하게 찾았으면 다시 t 대신 2의 x로 돌려줘야죠. 이렇게. 그럼 마지막 대답해봐. 이거 정답 뭐예요? 이거 정답 뭐지? 해 없다죠? 왜? 얘는 아무리 뭘 생쇼를 해도 얘는 양수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 양수가 마이너스 2분의 17보다 작다는 게 말이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여긴 해가 없어. 아쉽지만 이쪽에서는 해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겠네. 이거 8, 2의 몇 제곱? 및 1보다 크니까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방이 어떻게 할 거야? 그대로 해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정답. 문제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최소한 배양기 내에서 3시간 이상은 배양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였어. 질문은 최소 시간 물어봤으니까 3시간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네. 맞니 얘들아? 수고를 했다. 주말 잘 보내고 화요일날 1시까지 또 열심히 복습해서 올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 주에
로그 함수에 대한 공부 좀 해봅시다. 한 번도 하나 거. 말하는지 못 알아들을 테니까 화요일까지. 자, 나 10분만 짓거리고 오늘 보내드릴게. 몇 분만 여러분들? 10분만. 다음 주 화요일날 이제 분표를 예고하는 건데, 자 다시 당분간 삼각함수, 사인함수 그래프만 갖고 논다 그랬어. 무슨 함수 여러분들? 사인함수. 자 이제 예를 들 거야. 사인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이제 삼각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한다 그래. 무슨 방정식 여러분들? 무슨 방정식? 삼각 방정식. 자 여기 봐. 여기 봐. sin x가 2분의 루트 3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기억해? 헤이, 한 주기는 몇 조각 간다 그랬지? 4조각. 다시 몇 조각? 4조각. 감기 걸렸니? 이거 아프니 어디? 괜찮아? 자 그런데 그 4조각 가는데 걸리는 간격 주기가 몇 파이였죠 여러분들? 하나도 안 해놨다. 2파이. 다시 몇 파이 여러분들? 다시 여기 봐. 여기 봐. 원래 위치로 돌아올 때까지 한 바퀴 돌잖아.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삼각함수, 사인함수의 기본 주기는 몇 파이다 여러분들? 2파이야. 다시 몇 파이라고 여러분들? 2파이야. 자 그런데 그 x값 제한 범위를 다시 삼각함수 입장에서 x라고 하는 건 선생이 각이라 그랬어. 다시 뭐라 그랬다고 여러분들? 각이라 그랬어. 그리고 이미 같다라고 났기 때문에 y 콜 sin x와 y 콜 2분의 루트 3 사이에 교점을 관찰하는 방정식이, 알겠죠 여러분들? 그 교점의 x값, 즉 그 교점의 각을 잡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x값 제한 범위를 이렇게 줬대. 4파이까지래. 다시 몇 파이까지래 여러분들? 4파이까지래. 그럼 4파이까지인 거 다시 기억해봐. 여기 봐. 안 보면 안 돼. 대충 버틸 문제가 아니야. 대충 버틸 문제들이. 자 기본적으로 일단 다시 얘기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내가 10분만 하고 오늘 보내준다 그랬어. 10분만 날 줘. 자 그래서 빵에서 출발해서 가장 기본 주기인 2파이까지 갈 때까지 4조각이 필요하고, 그래서 몇 조각 여러분들? 그 4조각의 모양새는 분명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졌다고 그랬어.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올 때 걸리는 게 2파이라고 그랬어. 그럼 그거의 절반인 거니까 여긴 누구라고 했어 선생이? 파이라고 했어. 맞죠 여러분들? 돼? 근데 주기함수라고 그랬어. 무슨 함수 여러분들? 주기함수. 같은 모양이 반복된다 그랬어.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다음 주기 몇 파이까지 가는 거니까? 4파이까지 가는 거니까 이 4조각 세트가 2세트가 필요한 거야. 몇 세트가 여러분들? 2세트가. 자 그래서 4조각을 더 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4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4파이가 되겠어. 그러면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4파이인 거니까 여기가 파이였어, 2파이였어. 그럼 여기는 몇 파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3파이가 됐고, 이 y 콜 sin x의 그래프의 최대값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얼마가 되는 거고? 1이고, 그렇지.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했어. 맞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뭐인 거냐면은 y 콜 sin x라고 하는 녀석과 누구를 연립한 거냐면 y 콜 2분의 루트 3을 연립해버린 거야. 그럼 y 콜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건 누워있는 직선이라고 그랬어.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들어봐. 여기 어딘가 2분의 루트 3이 있을 거야. 다시 몇 분의 루트 3이 여러분들? 대답해. 이게 y 콜 2분의 루트 3이야. 맞죠 여러분들? 철저하게. 자 대답. 여기 딱 1일 때의 x값이 몇 분의 파이였죠 여러분들? 2분의 파이였어. 맞니 여러분들? 자 그래서 대답해야 돼. 철저하게 요 사이로 들어와야 돼. 철저하게 요 사이라고 하는 건 각이 0에서 2분의 파이 되는 요 공간상으로 들어와야 돼. 즉 몇 사분면에 항상 의존하고 출발하는 거냐면 1사분면에 의존하고 출발하는 거야. 다시 하자. 몇 사분면에 여러분들? 1사분면에. 자 그러면 이 점의 y 값이 2분의 루트 3이야. 그러니까 이 sin x의 y 값이 2분의 루트 3이야. 그렇게 되게 만들 일단 x를 찾아야 돼. 그럼 우리가 외운 sin 값은 2분의 1이었어. 맞죠 여러분들? sin 몇 도가 2분의 1이었지?
30도였어.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었어.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 됐으니까 이게 30도는 아닐 거야. 그럼 이게 몇 도여야 되는 거지? 그렇지, 60도여야 되는 거야. 60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얼마가 되는 거냐면 3분의 파이가 돼야 돼. 몇 분의 파이가 여러분들? 3분의 파이가. 그러면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첫 번째 x값은 보시다시피 3분의 파이야. 왜? 정답은 4개야. 다시 몇 개라고 여러분들? 왜? 교초 몇 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4개 나왔으니까 말이지. 맞니 여러분들? 자, 이제 하자. 이 남은 3개를 찾는 방법 잘 보라고. 그러면 여기 x값이 필요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자, 노란 거야. 완벽하게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라고 했지, 그렇지? 또 연습 x 이퀄 2분의 파이 대칭, x 이퀄 2분의 3파이 대칭, x 이퀄 2분의 5파이 대칭, x 이퀄 2분의 7파이 대칭. 맞죠 여러분들? 또 파이 콤마 제로 점 대칭. 맞니 여러분들? 2파이 콤마 제로 점 대칭, 3파이 콤마 제로 점 대칭. 맞죠 여러분들? 온통 대칭판이라고 그랬어 선생님 화요일에. 맞아 여러분들? 그래서 분명히 이 간격이 같을 거기 때문에 말이죠. 맞죠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한다 그랬어? 별림이라고 그러자. 무슨 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됐니? 자, 질문. 요 별림과 3분의 파이를 더한 별림과 3분의 파이의 딱 중점이 몇 분의 파이 나온다고 그랬지? 2분의 파이 나온다고 그랬어? 그러면 너와 너의 합이라고 하는 건 가운데 있는 몇 분의 파이에 2분의 파이의 2배에 된다고 했으니까 너와 너의 합은 뭐 나와야 되는 거냐? 파이 나와야 돼. 다시 뭐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럼 너한테 뭐 더해야 파이 나와? 3분의 2파이지,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노란 별림은 3분의 2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어디를 찾아야 되는 거냐면 여기를 찾아야 돼.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를 찾는 방법, 이번엔 파란 별림이야. 말씀드렸다시피 y 콜 sin x라고 하는 삼각함수와 y 콜 k하고의 교점 기준 어디 보니 첫 번째, 두 번째, 몇 번째 교점까지가 세 번째 교점까지가 몇 주기 나온다 그랬어? 한 주기 나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요만큼 간격이 일단 몇 파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2파이이기 때문에 즉 3분의 파이에서 몇 파이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2파이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파란 녀석은 3분의 파이에다가 2파이만큼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알아들었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파란 부분의 x값이 뭐 나오는 거냐면 2파이는 3분의 6파이잖아? 3분의 6파이에다 3분의 파이 더했으니까 3분의 몇 파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7파이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 그러니까 세 번째 정답은 3분의 7파이가 되는 거야. 알아들었니 여러분들? 그럼 이제 마지막 정답이 어디냐면 이 새끼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자, 여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다시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 노란 거 알아. 헤이, 노란 거 몇 분의 2파이였어? 3분의 2파이였어? 그럼 y 콜 k하고의 기준 첫 번째, 두 번째, 몇 번째 교점까지 여러분들? 세 번째 교점까지가 몇 주기니까 여러분들? 한 주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구나 라고 해서 세 번째 정답은 3분의 2파이에다가 또 2파이를 더해주면 돼. 그러면 3분의 6파이에다 3분의 2파이 더했으니까 3분의 몇 파이가 된다 여러분들? 8파이가 된다.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가운데 요거하고 여기 딱 가운데지 맞죠 여러분들? 자, 해. 이 라인들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여기 2분의 몇 파이 얘들아? 5파이. 맞니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되고 2파이에서 질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어떤 거니까 여러분들? 같은 거니까 2파이에서 2분의 파이만큼만 더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몇 분의 파이가 된다? 시작! 2분의 5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빨간 녀석의 x값 빨간 별림이야. 아까 했던 거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답 여기 파란 거 3분의 7파이에다가 빨간 거를 더한 새끼는 가운데 2분의 5파이에 몇 배 나와야 되는 거지? 2배. 그러면 너와 너의 합이 5파이가 나와야 돼.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3분의 7파이한테 이거 더해서 5파이 즉 3분의 15파이가 나오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3분의 8파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게 두 번째 방법이야. 저는 차라리 늘 두 번째 방법을 하나 통일하는 게 좋아 얘들아.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근을 잡는 방법 여러분들 꼭 공부해갖고 오셔야 돼. 화요일까지.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자, 여기가 우리 오늘 내분 기하드는 내분은 이번 주말 여기서 지난주 화요일에 그 단톡방에 올려놨던 거 꼭 들으시고 알겠죠, 여러분들? 네? 나머지 분들, 자, 다음 주부터 이 방정식을 어디 봐. 방정식을 풀기 시작할 건데 이제 이렇게 시작한다고. 1분 남았어. 2 사인 제곱 x에다가 마이너스 3 사인 x 더하기 1은 빵을 만족하는 x값 구하라 그래. 돼? 그럼 몇 차 방정식이야, 여러분 보시기에? 기본 2차 방정식이야. 그럼 빨리 무슨 분해 해야 되지? 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해봐. 여기다 시작 몇 사인 x에다가 이쪽에 사인 x가 놓였을 테고 그래야지만 제곱이 나오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가운데 빼기 3이고 여기 1인 거니까 여기가 빼기 1 빼기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인수분해해서 풀어버리면 시작 누구 x가 여러분들? 사인 x가 몇 분의 몇이든가? 2분의 1이든가. 아니면 얼마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1 되는 거야. 그러면 뭘 풀어야 되는 거야? 사인 x가 2분의 1인 상황과 사인 x가 1인 상황을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본 방정식이 안 되잖아? 그럼 여기 또 폭망인 거야. 코사인 60 합창해야지. 코사인 60 2분의 1 이런 거 두 개였잖아. 사인 30 2분의 1 코사인 45나 사인 45는 쉬워. 시작 루트 2분의 1 맞아, 여러분들? 탄젠트 60 커 작아? 커 얼마? 이정은 안 쳐다본다. 이정은 탄젠트 30 커 작아? 작아. 시작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 쉬워? 1 맞아, 여러분들? 코사인 30 사인 30이 아니야. 얼마? 2분의 루트 3 사인 60 코사인 60이 아니야. 2분의 루트 3 맞죠, 여러분들? 그지? 외워와야 된다. 알겠니, 여러분들? 다음 주 언제까지? 화요일까지. 안녕히 가십시오.